네, 안녕하세요. 나은네일입니다. 오늘은 나은네일의 이제 첫 번째 정식 스토리로 일단 자격증 준비 방법에 대한 스토리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름하여 전문 자격증 이 방법이면 1, 2차 동차 합격 쌉 가능이라고 타이틀을 지어봤는데요. 사실 전문 자격증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시간도 되게 많이 들고. 게다가 이제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퇴근하고 집에 와서 시간도 좀 잘 안 나죠. 예. 그래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문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약간의 좀 팁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뭐 전문 자격증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방법으로 크게 좀 성공을 봤던 자격증으로 이제 경영 지도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. 간단하게 경영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이제 넘어가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인데 이제 경영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주로 이제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어떤 경영 컨설팅 조금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뭐 인사 그리고 뭐 재무 뭐 생산관리 마케팅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경영 지식을 가지고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이제 저는 경영 지도사의 이제 마케팅 분야 자격증을 취득을 했었고요. 경영 지도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 결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1차와 2차 시험을 보는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을 해서 전 과목이 일단 40점 이상은 다 넘어야 된다. 보통 이제 과락이라고 많이 얘기하죠.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100점 맞아도 이제 불합격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 득점을 해야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. 교행지도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1차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. 이렇게 보면 이제 6과목 정도 되는데 6과목이 전부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사실 준비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진 않습니다. 문제는 이제 2차 시험인 거죠. 2차 시험은 이제 제가 시험을 봤던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는 보세요. 숫자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는 있는데 1교시 1시간 반 동안 A 과목을 시험을 보고요. 그리고 30분 쉬고 2교시 또 1시간 반 동안 B 과목 시험을 봅니다. 그리고 1시간 동안 점심시간 가지고 마지막 3교시에 또 1시간 반 동안 C 과목 세 번째 이제 과목을 논수령, 약수령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과목당 논수령은 2문제, 약수령은 4문제를 이제 90분 동안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. 사실 요거는 논수령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이게 뭐 간단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떤 뭐 핵심만 적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지금 뭐 시간이 조금 흘러서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 과목에 한 과목에 90분 동안 논수령 2문제, 약수령 4문제를 작성을 하면 대학교 학부 시험 볼 때 그 시험지 크기가 있어요. 제가 정확하게 그 크기를 어떻게 부르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 한 A3 사이즈 좀 비슷한 A4 두 장을 합쳐놓은 A3 정도 사이즈의 시험지로 거의 뭐 한 과목당 한 6장에서 10장씩은 적었던 것 같아요. 사실 쉽지 않습니다. 이게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게 그 시간이 90분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쉬지 않고 시험지를 받자마자 뭐 바로 그냥 써 내려가야 되는 그런 조금 빡빡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경영 지도사 자격증을 저는 이제 취득한 지는 시간은 조금 됐어요. 저는 이제 2015년에 취득을 했는데 보통 한 해에 1000명 정도가 응시를 해서 뭐 합격률이 좀 편차는 있긴 합니다만 대략 뭐 한 20에서 30% 정도 합격률을 보이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뭐 꼭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예시로 이제 경영지도사라는 자격증을 말씀드렸는데
보통 이제 사로 끝나는 자격증들이 몇 있죠. 어떤 뭐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넘사벽이라 볼 수 있고, 뭐 회계사, 뭐 세무사, 노무사, 그런 자격증들도 있을 수 있고요. 아니면 뭐 기사 같은 자격증들도 있고요. 그런 시험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자격증 시험을 준비를 할 때 항상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그 시험 방식의 어떤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해서 최적의 이제 접근 방법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, 이 전문 자격증 시험의 특징이 이제 주로 공통되는 특징이 좀 있어요. 시험은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씩만 본다. 사실 토익 시험이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, 예전에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, 아니면 뭐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좀 봤었는데, 사실 수업료가 좀 부담이 된다 뿐이지, 수업료만 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뭐 시험을 뭐 한 달에 한 번,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, 내가 원하는 점수 또는 원하는 그레이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볼 수가 있는 장점이 좀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전문 자격증 같은 경우는 시험은 1년에 한 번씩밖에 없기 때문에, 이게 이번에 놓치면 다음 해 비슷한 시기에 시험 볼 때까지 거의 1년의 텀이 있는데, 이 시간 동안 그 이때 공부했던 그 지식들이 사실 이때 가면 또 거의 다 또 까먹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어렵죠.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2차는 이제 논술식, 서술식인 경우들이 좀 많아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 이제 올해 1차를 합격했습니다. 근데 올해 2차에서는 합격하지 못했어요. 그러면 보통 다음해에는 1차는 면제, 1차는 면제를 해주고 이제 2차만 볼 수 있게 되죠. 근데 다음 해에 2차가 또 불합격을 했어요. 그러면 그 다다음 해에는 다시 또 리셋돼서 1차 시험부터 봐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제 봐보니 제가 내렸던 결론은, 전문 자격증은 무조건 한 해에, 한 해에 1차, 2차를 동차에 합격을 해야만 한다를 목표로 삼아야겠더라고요.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. 그럼 이때 준비했던 2차 시험에 대한 공부에 대한 지식, 이런 부분이 1년이 지나면서 좀 많이 그 망각이 좀 됩니다. 그래서 기왕하는 시험 준비, 어쨌든 1차, 2차를 동차에 합격을 한다를 아예 기본 전제로 삼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경영지도사 준비하면서, 이제 경영지도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공부해야 되는 양이 좀 꽤 됩니다.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세 과목을 보는데, 이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서가 거의 페이지가 좀 꽤 돼요. 셋 다 뭐 한 500페이지에서 6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양의 공부를 해야 되는데, 사실 이 경우는 이제 요 세 권을 다 합하면 거의 뭐 한 1700페이지 정도 돼 있는데, 1700페이지를 거의 뭐 법전 외우듯이 완전 달달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거의 뭐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거의 뭐 5장, 7장 이런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좀 많은 학습량을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1차, 2차 동차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어떻게 준비를 많이 하는지, 보통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. 각 자격증에 그 필요한 이제 기본서적이 있죠. 예, 기본서를 N회독을 한다. 예를 들면 뭐 3회독을 해야 된다. 뭐 5회독은 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해서 그 기본서를 읽어야 된다.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,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교양조사 자격증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담이 좀 있었어요. 왜냐면 사실 평일에는 회사 생활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에너지가 좀 소진되는 날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가 쉽지가 않고, 또 뭐 야근할 때 아니면 뭐 회사에서 또 술자리가 있을 때, 그런 때 또 시간 내기가 좀 어렵고, 주말엔 또 평일날 쌓였던 그 피로를 또 푸는데 뭐 주변 지인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취미생활을 한다든지
그런 것들 때문에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고,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었던 학습법이 이제 이런 방법이 좀 있습니다. 기본서를 녹음을 합니다. 녹음을 한다라는 건 스마트폰에 이제 뭐 그 기본 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mp3 파일로 녹음할 수 있는 그런 녹음 앱들이 있습니다. 그런 녹음 앱을 켜놓고 시간 낼 때 기본서를 그냥 쭉 낭독을 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어떤 책의 페이지가 500페이지다. 그러면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녹음 앱을 켜놓고 그냥 쭉 읽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뭐 abc.mp3와 같은 일대 음성 파일로 이제 녹음이 되겠죠. 예, 그 파일을 계속 쉬지 않고 무한 들으시면 됩니다. 제가 준비를 했었을 때의 그 파일을 좀 열어보니까 대략적으로 시간이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. 100페이지 정도를 읽으면 그게 이제 음성 파일로는 1시간 정도 분량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곱하기 5해서 한 5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이 있다. 그러면 보통 한 5시간 정도 내외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. 제가 녹음했던 샘플을 한번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. 가족, 가정, 일, 공동체 등이 있다. 세 번째로 의견, opinion. 예로 자신, 사회적 쟁점, 사업, 제품 등이 있다. 그 사람의 가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무엇인가? 네, 이런 식으로 녹음한 파일을 이제 무한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. 사실 이 방법이 되게 좋은 장점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녹음하느라고 첫 1페이지부터 이제 끝 페이지까지 한번 쭉 읽지 않습니까? 예, 그렇게 되면서 일단 1회독이 기본적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. 예, 그와 동시에 이제 생성된 그 mp3 파일, 예, 음성 파일을 출퇴근할 때도 듣고 뭐 씻으면서도 듣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잠들 때 머리맡에 틀어놓고 그냥 자는 겁니다. 예, 그러면 잠들면서도 계속 뇌에는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어떤 집중하기 좀 어려운 시간에 이런 녹음해 놓은 그 기본서의 내용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꾸준히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 학습 지식이 쌓이게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장점을 조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그 의식적으로 집중하지 않아도 어떤 귀를 통해서 뇌에는 그 학습 내용이 계속 입력이 되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고,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그 수험 서적의 내용들이 어떤 순차적으로 계속 뇌에 들어가면서 개념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을 줍니다.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점인 거죠. 네. 어떤 이 책상에 앉아서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내기 어려운 그런 바쁜 직장인들에게 좀 최적화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격증이 있다. 그럼 그런 자격증을 한번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문 자격증 1, 2차 동차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. 새로운 출발을 향한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